패널 디스커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패널 원래는 네 분께서 참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카톨릭 의대 순환기내과의 오규철 교수님께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서 여기 자리까지 오셨다가 그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시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패널은 세 분께서 참여를 해주실 거고요. 네네. 그 건국의대 신경과의 김한영 교수님과 그리고 충남대학교 병원 약제부의 최순옥 약사님, 전북대학교 병원 약제부의 이지희 약사님이 참여를 해주실 거고 자유로운 의견과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뭐 플로우에서도 의견이나 질문 자유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국의대 신경과의 김한영입니다. 오늘 네 분 강의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예림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 신경과 이제 대표 강사님답게 아주 강의가 깔끔하고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디프리스크라이빙 프로세스라는 말도 배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티플레틀렛을 사용할 때 저희 이제 올드 에이지 환자, 뭐 80대 이상 이런 환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디프리스크라이빙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런 약들을 쓸 때 뭐 다트나 뭐 안티플레트를 쓸 때 뭐 사용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적용 여부, 뭐 다른 이제 뭐 폴리퍼머시도 있고 이제 프레일티 컨디션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선생님 약물 쓰실 때 이제 어떻게 쓰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 미리네 선생님께는 그 약물 조합 클리닉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걸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마 여러 과들이 다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서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산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저희 신경과 환자들은 올드에이지가 많고, 그다음에 여기 순환기내과 선생님들 계시지만 심장 질환을 가진 올드에이지에서 신경과 스트로크도 있으면서 심장 질환을 갖고 있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다 아시게 우리 약제팀 선생님들, 약사님들도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약이 한 줌이어서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이러는 분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도 당연히 약의 개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폴리파머시 같은 경우에는 약의 개수를 줄이는 게 환자의 아까 어드헤어런스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혈압, 당뇨, 뭐 고혈압 약도 2제, 3제 드시는 분은 이제 복합제로 저는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약을 드시는 분도 불필요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을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 CKD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약을 좀 확인을 해서 요거는 좀 빼십시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조제 드시는 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런 거는 좀 그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시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작할 때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사실 이게 약사의 어떤 니즈에 의해라든가 문제 상황에 의해서 사실은 시작된다기보다는 의료진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사실 시작을 할 때 이제 뭐 노년내과 이제 다른 어떤 내과와 함께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과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내과적으로는 어떤 컨센서스는 그나마 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제 다른 과 간에 이런 게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이런 게 좀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병원의 문화로서 장착을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이제 끄떡끄떡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가속도를 받게 되었던 거는 위원회 활동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니어 환자 위원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시니어 환자 위원회에서 여러 진료과가 같이 이제 뭉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병원의 문화로서 정착을 할 수 있어서 우선 병원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서서히 이제 문화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좀 잘 파악할 이제 정립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좀 더 넘어서 사실은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환자분들은 저희 병원만 다니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그런 거에 있어서의 극복은 이제 좀 이제 국가적이라던가 어떤 이제 국가적인 시스템으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것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최순옥 약사입니다. 훌륭하신 연자님들 덕분에 강의 굉장히 열심히 들었고요. 많은 걸 얻어가는 느낌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제주도에 있다가 대전 갔다가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어제 QI 학회에 있어서 제주도 갔었는데 주말을 이렇게 할애할 만큼 참석한 게 뿌듯한 강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 환자에서 다제약물 복용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현재도 다제약물 관리 사업이라는 나라의 사업을 통해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 약사의 역할이 커지긴 했습니다.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환자들이 슬쩍슬쩍 처방약뿐이 아니라 일반 약, 건강기능식품 말씀하지 않고도 먹는 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사들이 그 약의 효과나 부작용만 환자한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섭취 중인 식품이나 환자를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약사가 이렇게 인벌브 되는 게 되게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이미리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게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어떻게 처음 접근했는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실 병원 차원에서 했다라는 게 큰 이슈거리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미리네 선생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환자에게 접근했을 때 환자가 부담감을 갖거나 의사를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약사가 이거를 줄여야 된다고 했을 때 거부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의료진과의 라포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학제적인 이런 활동이 중요한 것 같고 물론 그 라포를 형성하고 있는 의료진이 이제 타 의료진이라고 하면은 그걸 좀 개선하기 이제 제가 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기관의 의료진과의 라포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하냐면 우선은 이제 문제 상황 같은 경우를 약사 스스로 이제 환자한테 이제 딜리버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크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의료진의 어떤 힘을 실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의 문제적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의료진에게 잘 접근을 한 다음에 그 의료진과의 힘을 토대로 이제 환자의 새로운 라포를 형성하면서 이제 가게 된다면은 그런 문제 상황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병원 약제부 이지입니다. 네 분 선생님의 강의 잘 들었고 특히 김강희 교수님이 노인 환자는 헤테로지너스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이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스크리닝을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많고 확실히 소아와는 정말 다른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중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약물주의 의약품 노인주의 의약품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부작용 예방 측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들을 그동안 사용해 왔었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 단순히 노인주의 의약품이라고 저희가 중재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수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지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노인 환자 스크리닝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료진과의 소통에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면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도 일단은 노인병 내과에서 우선은 다학제 팀을 통해서 노인 환자의 약물 평가를 약제부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노인주의 의약품을 하나로 나 환자에게 유익하지 않다. 뭐 일단은 베네핏과 리스크를 평가했을 때 리스크가 더 높은지 베네핏이 더 높은지는 사실 저희 단독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고요. 우선은 다학제 팀을 통해서 우선은 의견을 제시하고 우선은 거기에 맞게 리스크와 베네핏을 한번 이제 의료진과 의논을 통해서 일단은 한번 이제 그 약물의 노인주의 의약품의 사용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이 가능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다른 진료과 같은 경우는 저희도 업세턴스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심혈관계 약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심혈관계 교수님이 처방을 내신 거를 임의로 중단하는 건 매우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프리스크립션 캐스케이드 일단 이 약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른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 더 추가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에 하나의 실마리 정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일 때는 저희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원인이 이 노인주의 의약품은 아닌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의료진에게 이런 약물로 인해서 해당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약을 줄이거나 또는 약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그 질문이나 의견 좀 있으신 분 계실까요? 바로 네, 없으시면은 오규철 선생님 대신에 제가 김광길 선생님 강의는 항상 잘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일어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주 손쉽게 나의 심폐 기능이 감소되었는가 하는 거는 오늘 아침에 아이고 소리를 몇 번 하셨는지 하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 사람이 구분하는 방법을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이 러닝에서 찾아냈더라고요. 아이고 소리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고 한국 드라마의 아이고를 almost이라든지 아니면 oh my god으로 번역을 하면 이게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아이고로 한답니다. 근데 아이고를 잘못하면은 낙한다잖아요. 그래서 G를 두 개를 써가지고 아이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노화 현상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주현 선생님하고 이미리네 선생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슬라이드 연구 중에서 스탑 프레일은 사실은 진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연세가 드는 거는 좋은데 건강한 연세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헬리티 에이징이 건강한 노화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배들이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기 돈 아니니까 약 받아오는 그런 리필하는 경우에 사실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은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적당히 좀 끊어주면 참 좋겠는데 이걸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의료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외국에서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가지고서 어떤 약간 1년 미만의 여명이 남아있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스페셜 카테고리에 대해서 약 투약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제한을 두는 제도가 있는지 김광일 선생님 한번. 사실은 진료실에 보면은 팝업창이 많이 뜨잖아요. 신병원에서 뭐 이 약 쓰지 마라, 저 약 쓰지 마라 엄청나게 뜨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또 지금 그 디프리스크라이빙 일본에서 지금 그 피지션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파마시에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약을 먹는데 의사가 메디케이션 리뷰를 하고 디프리스크라이빙도 사실은 이제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이 약을 썼을 때의 그 이득이 그 위에보다 훨씬 큰가, 특히 이제 예방적 목적의 약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인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심텀 매니지를 위한 약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약제 끊는 거, 그 다음에 피임 같은 거로 이제 끊어야 되는 이런 걸 쭉 리뷰해서 5개 이상을 쓰던 사람을 2개 이상을 줄일 때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를 이제 의사한테 주는 제도를 했더니 이 폴리파마시하고 피임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일본에서 와서 이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의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려고 몇몇 이제 복지부에서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역시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사회에 방문해서 이제 다약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해서 상담은 하고 있는데 일본식의 인센티브 제도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분 강의와 또 패널에 참석해 주셔서 활발한 논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마무리를 좀 하자면 사실 이제 폴리파마시의 가장 대표적인 환자군이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노인 환자가 다약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프로그램이나 전산으로 걸러낸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약사의 직능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처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약사 단독의 어떤 그 역할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진료과나 여튼 팀의료, 다학제 팀으로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이 이런 부분의 발전에 있어서 좀 매우 활용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